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한동훈만 까는 홍준표를 윤통이 만난 이후 홍준표 시장은 무슨 대화했나 질문에 국가 기밀이라고 언급했지만 조중동에 의해 그대로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고 돌아 장제원 소스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홍준표였다고 합니다. TV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을 추천했고 차기 비서실장 후보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인사와 내각쇄신, 야당 대처 방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편 두 사람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대신 까주니 마음에 솔솔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아예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세계 최초 국무총리 겸 비서실장으로 김건희 렛츠고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면 홍준표가 에라 모르겠다 죽으라고 사약을 주는 것인가요? 자, 그런데 언론이 넘기는 주목해볼 부분이 16일입니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0주기 기억식이 열린 날인데요. 세월호 10주기에 윤통하고 홍 시장이 둘이서 4시간이나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입니다. 처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윤통의 국정 지지율이 총선 이후 11% 급락해 27%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거도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출근도 안 하는 대통령을 27%나 지지하더니 콘크리트는 어쩔 수 없을까요?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국힘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선 야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응답이 40, 여권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다는 응답은 23%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총리 발탁설 박영선, 일본에 있었다. 한편 박영선 거취도 주목이 되는 가운데 박영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영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군요.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자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도자기 이야기를 한바닥 써놓고 지금 시점에 협치가 기묘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박영선은 다음 주 한국 귀국 소식을 전하며 차기 국무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차기 총리로 이름이 언급된 17일 박 전 장관은 관련 질문을 하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한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전화가 많이 와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였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협치 이야기하며 흐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잘한다, 할 수 있는 것 다 한다. 윤통이 세월호 10주기에 홍준표를 4시간이나 만나 장제원 이야기나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 특별법과 제2양곡법,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걸어붙이며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대변인은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결기를 전했습니다. 실제 오늘 민주당은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바로 윤통이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오합지졸 국힘은 반항 한번 못하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률안 단독 의결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외마디 비명만 질렀습니다. 국힘과 윤통이 정신 못 차릴 때 다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민주당 30명 의원 수원지검 구치소 항의 방문 잘한다. 어제 채널A에 따르면 이화영 변호인이 추가 내용을 공개한 것을 전했는데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널A, 변호인은 술자리에는 이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수사검사와 수사관 한두 명, 쌍방울 관계자 1명에 추가로 1명이 더 있었다. 바로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언급했는데요. 바로 검찰 반박에 재반박하는 내용을 채널A가 검찰에 불리한 내용을 실어주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가로 오늘 이화영 변호인은
열쪽 분량의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변호인인 김강민 변호사는 오늘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 압박은 주로 세 곳에서 이루어졌다며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 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개인 휴게실은 이날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처음 언급된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놓고 이화영을 회유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술 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하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 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전날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바로 검찰이 엄포를 내며 입장을 낸 것을 반박한 것으로 검찰은 이화영 전 지사의 폭로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 휴게실 등을 지목하며 음주, 회유 모두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대통령실도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더니 검찰에서도 물리적이 나왔네요. 마무리로 변호인은 검사의 승인만 있다면 술 반입과 음주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짚으며 출입 기록, 출정 일지 모두 공개하며 한 방 더 날렸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검찰 독재의 의원들과 30여 명의 의원들 역시 수원지검에서 지검장 나와를 외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이날 박찬대, 정성호, 김승원, 강득구, 양문석, 김준혁, 김동아, 모경종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 등 30여 명을 비롯해 지지자 등 약 50여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수원지검장 면담을 위해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원지검 측에서 지검장 면담과 관련한 공문이 접수된 바 없을 뿐더러 수사 중인 사안이나 면담이 어렵다고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이 청사 안에 들어온 의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민주당 측은 무슨 혐의로 체증하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이랑 당선자들이 30명 가까이 왔는데 구급 공무원이 와서 촬영을 하고 그걸 당당하게 체증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면서 수원지검장 나오라고 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린 검찰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외친 장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